지금부터는 이 얘기 만나보겠습니다. 이 사람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? 이 통영의 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인 사건, 이 통영 살인 사건입니다. 피해자는 안방에서 흉기에 목을 공격당해 숨진 채 발견이 됐지만 이 범인은 사라졌고 2달 넘게 행방이 묘연하죠. 글쎄요, 요즘 같은 과학 수사에 미제 사건이 되는 건 아닌지 세간이 떠들썩합니다. 제 옆에 범죄심리 전문가 오윤성 교수 나와 있습니다.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.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. 어렵습니다. 왜 못 잡는 겁니까? 지금 이제 유가족이 처음에 없어진 금전이라든가 물품이 없다.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게 강도 살인이나 어떤 뭐 금전, 물품을 목적으로 한 살인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저는 봤거든요. 예. 그래서 실제 이제 궁금한 것이 범인이 지금 나가면서 들고 나간 것이 피해자의 어떤 뭐 손가방 같은 것을 들고 나갔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그 생활안전 단말기 뭐 이렇게 들고 나간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. 중요한 것은 저 가방 안에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보도될 게 없습니다. 잠시만요. 그러니까 잡으려면 어쨌든 범행 동기가 확실해야 그 단서 쫓을 텐데 그게 불분명하니까 지금 물론 수사당국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도 범행 동기가 불확실한 게 범인을 못 잡는 결정적일 수 있다. 가장 핵심이죠. 아하. 그러니까 이제 경찰 같은 경우도 이게 강도 뭐 살인이라든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. 없어진 뭐 작물이 있어야 작물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? 예. 그러니까 초기에 이렇게 좀 지연이 된 것은 초기에 이 사건을 강도 사건으로 볼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방향성을 좀 이렇게 가늠을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좀 허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만약에 아니라면 원한이라든가 어허. 또는 뭐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뭐 시켜서 예. 뭐 어떤 저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예. 결국은 누구의 어떤 물건이 없어졌는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죠. 왜 못 잡냐? 범행 동기가 구체적이어야 된다. 그러면 교수님, 저희가 새롭게 알려진 뭐 일부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진 새롭게 알려진 이 통영 살인 사건의 의문점들을 저희가 3가지로 추려봤는데 첫 번째, 아까 오 교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이름도 생경한 생활 안전 단말기를 챙겨갔습니다. 이걸 왜 챙겨간 겁니까, 용의자는? 글쎄요, 그게 이제 이번 사건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지금 이제 알려지기로는 저게 지급된 지가 얼마 안 됐대요. 그쪽 그 동네에서도. 아하.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 생활 안전 단말기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기 시작을 한 거지. 잠시만요. 저기 보면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긴급 호출하고 빨간 이제 버튼 같은 게 있고 네. 마치 이제 위급 상황에 경찰에 SOS를 치는 일부 시골에 좀 인적이 드문 가옥에 이제 저희가 배달이 되는 건데 전달이 되는 건데 저걸 가져갔다?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저것은 이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만약에 피해자가 어떤 그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뛰어가서 저걸 갖다가 누르려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 제압을 하고 난 이후에 예. 혹시 거기에 뭐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꼭 카메라 같이 생겼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찍힌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뜯어가지 않았는가. 근데 이제 그쪽 그 베란다 쪽에서 이제 불이 한번 켜졌는데 예. 그걸 지금 추정하기로는 피해자가 킨 것으로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. 아하.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도 저게 만약에 설치가 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누르려고 그쪽으로 뛰어갔을 가능성도 있고. 일종의 피해자로서는 저항이지만 그 생활안전 단말기를 가져가면서 증거를 인멸한 거고요. 그렇게 만약에 보는 용의자 거죠. 입장에 추론하자면. 그렇습니다. 새롭게 알려진 의문점 첫 번째가 생활안전 단말기가 뭐 저희 나름대로 답을 하자면 증거인멸, 용의자 증거인멸이다. 저는 두 번째, 세 번째가 더 궁금해요, 교수님. 저기 보면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건 용의자는 피해자 집에 침입한 뒤에 무려 2시간 가까이 머물렀고 이후에 DNA나 지문 같은 흔적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은 채 빠져나갔습니다. 이런 사건 보신 적 있습니까? 사실 요즘에 이제 DNA라든가 지문 같은 것을 남기지 않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도 그건 가능해요. 만약에 계획 범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그 글러브를 낀다든가 이게 가능한데 예. 저는 가장 문제라고 보는 것이 1시간 50분 동안 그 범행 현장에 머물렀다는 거.
보통 이제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목적 달성만 하면 그 지역을 갖다 빨리 이탈을 하는 것이 최대한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게 용의자의 심리겠죠.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이번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피해자의 남편 같은 경우는 뭐 축농증 수술을 받아가지고 예. 수면이 좀 모질라서 거기에서 이제 별채에서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갖다가 알고 있는 범인이 이 정보를 갖다가 사전에 이미 캐치를 하고 있었다. 만약에 그 남편이 같은 그 본체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알았더라면 예. 거기에서 1시간 50분 동안 과연 있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. 예. 그래서 그런 어떤 디테일한 것까지도 알고 있는 정도의 범인이 범행을 했다.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. 아까 오 교수께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, 정확히 봤을 때는 2시간 가까이 머물렀다. 이게 뭔가 이 전형적인 지리를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, 단 하나의 CCTV에 잡힌 거고, 사실 이 용의자가 저 집 말고도 마을 CCTV를 15개나 피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이웃 주민들은 저 60대 여성이 살해당한 저 피해자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. 주위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계지 않았나 싶은 생각, 그 생각이 들어. 11시 반 정도 돼서 아시죠? 그 밑에 개가 그리 짓을 탔거든. 그때 보았는 거야. 그 집하고 잘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? 근데 왜냐면 그 집에는 그 꼬나무 보러 남자, 여자 살 것 없이 많이 왔다 갔거든. 1시간 50분 정도 집에 머무른 강심장일 수도 있지만, 아까 저 이웃 주민들의 얘기에 따르면 저 여성이 집에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알았을 것 같고, 그리고 저 집 내부 사정, 그리고 저 해당 통영 시골 마을의 지리도 잘 알고, 이걸로 뭘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제 저와 관련돼 있는 그 정보를 본인이 사전에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지금 이제 저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 동네에 총 있는 그 CCTV가 10개 이상이에요. 근데 저쪽에만 6개인데 그 중에서 5개를 피했는데 딱 거기 들어갈 때 나갈 때는 그 CCTV를 의식을 했단 말이죠. 잘 알고 있는 거 네, 아니면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? 쳐다보고 갔어요. 그리고 이제 거기를 갖다가 벗어날 때도 그걸 갖다가 쳐다보면서 벗어났는데,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범행 동기 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. 그래서 지금 피해자가 이제 전원주택을 신축할 당시에 그 계약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거래, 그 감정 문제 이런 것들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이 피해자가 사망을 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?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상당히 그렇죠.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사실 뭐 생각이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살인 사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이득을 볼 수 보는지를 쫓아가는 것도 여러 경찰의 수사 기법 중에 하나니까. 그렇습니다. 근데 새롭게 알려진 얘기 중에 뭐냐면 그 피해자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요, 그 범행 도구로 아버지의 허리띠를 감고 있었다고 하는데, 저것도 의미가 어떻게 좀 뭐 단서가 되는 거예요? 그래서 어머니가 자면서 아버지 허리띠를 갖다가 자기 왼손에 감고 자지는 않았겠죠. 어머니가.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침실이라든가 옷장 근처에 보통 남성들이 보면은 바지를 여러 개 입으니까 예. 바지 벗어서 갖다 놓으면 거기 바지에 그 벨트가 껴 있는 거는 맞단 말이에요. 예. 근데 저렇게 만약에 저것이 그 결박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라면, 우리가 이제 살해가 목적이라면 굳이 결박할 필요가 없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결박을 했다라고 하면 뭔가를 갖다 확인하거나 요구하거나 또는 어떤 그 정보를 캐려고 하는 일종의 절차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아들이 주장을 하는 어머니가 저렇게 왼손에 아버지의 그 벨트를 손에 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그 살해 이전 단계에서 그 범인이 목적을 하는 그 과정에서 한 행동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. 오 교수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교수님께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오 교수께서는 면식범일 가능성을 꽤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, 개인적으로. 면식범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피해자는 면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의식을 못할 수도 있지만, 아하. 이미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상당히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죠.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화면이요. 키 175cm 보통의 체력,
오른쪽 꺾인 걸음걸이, 그리고 특이한 문양의 신발. 이것만 갖고 지금 물론 뭐 경찰은 수사 정보가 더 많겠지만 2달 행방에 묘연한데 이 사람 앞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?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.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. 최초에 이제 이 사건이 발생됐을 때 저 법 보행 분석 저렇게 걸어가는 거 저것을 보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서를 갖다가 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. 사실은 법 보행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DNA라든가 또는 뭐 지문같이 어떤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어떤 그 용의자들의 범주를 갖다가 좀 이렇게 축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. 예.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밝혀진 것이 바로 저 신발에 있어서의 특정 회사 제품인데 예. 지금은 이제 생산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이제 그렇게 된다면 175에다가 이제 법 보행 분석 그리고 이제 신발 이 세 개를 결합을 하게 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특정되면 좀 더 이렇게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저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러게요. 범인으로 특정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. 속보를 통해서 잡았다. 통영 살인 사건 용의자 잡았다는 소식이 빨리 들려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오윤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